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헌지 통합과학연구소의 물리 담당하고 있는 한근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중력에 대한 이해와 무중력에 의한 현상 구분하는 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문제를 통해서 옳고 그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연습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옳은 것만을 고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에 대해서 잠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질량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이 중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라고 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주 내용을 갖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크면 곱도 커지겠죠. 따라서 중력이 커진다, 맞는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질량이 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 같다라고 했으니까 추가가 되겠죠. 자,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징은 뭐냐?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두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가 된다. 자, 요 주요한 내용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다르다. 아니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가 돼야 되니까 옳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보면, 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작용한다. 자, 접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력은요, 기본적인 힘이라서 접촉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자, 지표 근처에서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때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자, 중력에 대한 관계식을 살펴보시면 힘의 크기는 질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기가 같다?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실까요? 지표면에 놓인 무게가 1N인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1N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무게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중력의 크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6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관계식을 살펴보시면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틀린 문장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무게라고 한다. 또한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자, 이것은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맞는 내용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구는요,
각도 부근이 어떨까요? 볼록합니다. 따라서 중심과의 거리가 어떨까? 멀겠죠. 또한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무엇이 작용한다? 원심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원심력과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이 상쇄가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중력은 적도적으로 갈수록 작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중력은 지표 표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중력은요 항상 어디를 향하니 중심 방향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 관계식에 비춰 볼 때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식을 살펴보면 운동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문을 확인을 했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력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물이 담긴 종이컵의 옆면에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자, 뚫게 되었을 때 물이 새어 나오죠. 자,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중력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중력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수면이 높을 때와 수면이 낮을 때 물줄기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수면의 높낮이에 대한 어떤 변화 조건을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이 누르는 힘, 다시 말해서 수압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수압이 클수록 작용하는 힘이 크니까 물줄기는 세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 때문이다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종이컵을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는 동안 물줄기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 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중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이컵도 떨어지는 이유도 뭐겠죠? 중력 때문이죠. 따라서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없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줄기는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줄기는 종이컵으로부터 나오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호,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바로 무중력 상태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무중력 상태에 대한 질문도 꼭 언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또 접근하는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굵기가 가늘어진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자, 여기 수도꼭지에 있는 물과 수도꼭지로부터 약간 멀리 있는 물을 살펴보면 속력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누가 더? B가 더 빠르겠죠. 그러므로 속력 차이에 의해서 서로 흩어져야 되는데 물의 응집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속도 차이에 의해서 굵기가 가늘어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현상은 바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확인합니다. 기억을 살펴보신 무중력 상태에서 위와 같은 실험을 해도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중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서로 중력 가속도 일정하니까 상대 속도는 0이다. 그러므로 정지된 상태를 갖는다라고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중력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건 뭐죠? 수압 때문인 거예요. 즉 우물가에서 물을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듯이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압은 중력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압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수압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중력의 효과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이 부분이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단톡방에 질문을 하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공 상태에서 진공이란 말이 나왔군요. 그래서 진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체가 없는 상태죠. 빈 공간이죠. 자, 기체가 없다라는 것은 곧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력은 존재하는 거죠. 단지 무엇이 없다? 기체가 없는 빈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굵기가 가늘어지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올수록 물줄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진다.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죠? 속력이죠. 그러므로 중력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중력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므로 틀린 문장이 되므로 기억 이응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 그림이네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 끊고 정거장 속에서 어떤 물체의 무게를 측정했다. 그랬더니 저울의 눈금이 얼마였다? 0이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무게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다시 중력의 크기도 얼마다? 0이다. 자, 이 상태를 아까 배웠죠? 무슨 상태? 무중력 상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무게가 없다는 것은 무겁고 가볍다를 인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어떤 파트로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면 기체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무겁고 가볍다를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보니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밀도 차가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체들은 밀도 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중력 상태에서 기체들을 언급을 할 땐 대류 현상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 확인합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이 정거장 안에서 공기 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뭐라고 했죠? 상대 속도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정지된 것처럼 상태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정거장 안에 있는 물체에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요, 중력의 크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중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중력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촛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촛불을 켰어요 라고 하면 촛불에 데워진 주변의 공기가 뜨겁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죠?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공기 공급이, 즉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촛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질량과 중력의 관계, 그리고 중력 방향 이해하는 거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두 물체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중력은요, 관계식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면 R제곱분의 GM, M이 되는 거죠. 자,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꼭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확인해 봅니다. 자, F2와 F1. 오호, 무슨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한 무슨 작용? 상호 작용.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 또한 방향은 어떻다? 서로 반대가 된다. 자, 요것이 주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에 비교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F1, F2 상호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따라서 1번 틀리고, 자, 방향은 서로 어떻다? 반대다. 맞네요. 자, R이 커지면 관계식에서 R이 커진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니까 F1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묻네요. 그러면 가속도라는 것은 작용하는 힘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비춰 보았을 때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A니까 A에게 작용하는 힘은
F2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왜? 두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자, 물체 A의 가속도는 B보다 2배 크다. 자, 가속도를 결정하는 관계식은 다시 말해서 주어진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면서 질량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2배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속도는. 자, 6번 R이 작아진다. 그래 힘의 크기는 커지겠죠? 접촉한다. 접촉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무한히 작아진다?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자, B의 질량이 커진다? 힘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당기는 힘이 커진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항상 두 물체에게 작용하는 이 상호작용은 항상 당기는 힘만 존재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가 B를 당기는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보다 어떻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옳은 문장이 아니군요. 자, 거리가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그러면 관계식에서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군요. 그래서 9분의 1배가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옳은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는 방향성이죠. 중력의 방향. 이것을 우리가 논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연직 방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연직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표면과 항상 수직하게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지구를 멀리서 가까이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공면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근처에서 관찰하게 되면 공면이 아니라 평면이죠. 이때는 항상 수직하게 작용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넘어갈게요. 지구 중심을 향하면 얘도 면과 항상 어떻다? 수직한 관계를 이룬다. 자,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죠? 따라서 수직하게, 면과 수직하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어디서? 지표면에서는 자, 면과 어떻다? 지표면과 어떻다? 수직하게 작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면이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는 평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항상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곳에 옳은 내용은 C와 A가 있군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라고 했는데 이 물체는 바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경로가 바뀌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중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력에 대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가속도는요, 이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둘의 방향은 항상 어떻다? 방향은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표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것은 또한 가속도의 방향과도 같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수업 마무리하고요. 2차 수업 또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진 통합과학 연구소 물리 담당 한근호입니다. 자,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살펴보고요. 자, 타이틀은 무엇이냐?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해석해보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자, 중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겠죠? 그것을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다 라고 했고요.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가 있다 없다? 질량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를 뭐라고 쓴다? 바로 G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가 서로 같은 조건 하에서 질량이 서로 다 다르군요. 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바로 질량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이 A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도 가장 작겠죠. 자, 그러나 도착한다는 것은 운동하는, 즉 속력에 대한 내용이고, 속력의 변화는 곧 중력 가속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므로 속도의 변화는 서로 같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동시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틀린 겁니다. 자, 디귿 정리해 주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모두 같다. 중력에 의해서 갖게 된 가속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는요, 이렇게 숫자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조건에서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중력 가속도 10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꼭 머릿속에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물체의 속력이 1초 동안에 10m/s씩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얼마가 변한다? 10m/s씩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P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이 얼마다? 5m/s다. 그런데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2초 후 Q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몇 초? 2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1초 동안에 얼마 변해? 10이 변하죠. 그럼 2초 동안엔 얼마 변할까요? 당연히 20m/s가 변하겠죠. 그러면 P점에서 얼마의 속력을 갖고 있었다? 5. 근데 2초 동안에 얼마 변한다? 20. 그럼 2초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5m/s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P점을 갔는데 속력이 얼마가 변했다? 5m/s가 변했다. 1초가 안 되겠죠. 1초에 얼마 변한다? 10이 변한다. 그럼 5가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다? 1초가 아니라 그의 절반, 0.5초가 되겠죠. 따라서 D는 틀립니다. 자, 물체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있겠죠. 자, 등속도 운동은요, 속도가 일정하죠. 가령 10m/s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1초 후에 얼마 이동합니까? 10m. 2초 후에 얼마 이동합니까? 20m. 3초 후에 얼마 이동합니까? 30m.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변화되는 거리의 양은 10. 그 다음 2초에서 3초
10까지 1초 동안 변화되는 거리의 양도 10 이렇게 일정하게 거리가 변하고 또 증가량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따라서 잘 읽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땡.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와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중력에 의한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확인을 했었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 가속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살펴보면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이다 라고 나왔어요. 확인되셨나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기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속력이란 건 단순하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따라서 이 시간과 거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간격이 얼마죠? 0.1이죠. 그리고 거리의 간격이 얼마이죠? 14.7이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0.1초 동안에 얼마? 14.7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47 cm per seco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군요. 같겠죠. 자, 공의 무게는요. 무게라고 물었다면은 무게는 무엇이다? 중력의 크기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중력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곱에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 곧 중력의 크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됩니다. 질량이 5kg이고 중력 가속도 9.8이다. 곱하기 하면 맞네요. 자, 그러면 디귿의 값은 니은의 값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니은과 디귿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 가속도죠.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므로 디귿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을을 살펴볼까요? 공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력의 변화가 어떻게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는 문장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A를 살펴보았어요. 얘가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러면 B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재밌어요. 자, 수평 방향으로도 움직이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연직 방향으로도 움직이죠. 따라서 좌표상으로 X축과 Y축을 구분해 보시면 편할 거예요. X축상으로도 움직이게 되고 Y축상으로도 움직이게 되는데, 지구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죠. 따라서 연직 방향에선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무슨 운동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독립적인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연직 방향으로는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와 동일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유낙하 운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인 들어갑니다. 가, B의 시간에 따른 수평 방향의 속력. 오호, B네요. 수평 방향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쵸? 그러므로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그럼 속력의 변화가 없어야겠죠? 속력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바로 기억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일까요? A와 B의 시간에 따른 연직 방향의 속력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때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죠? 가속도 일정한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등가속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 변화도 어떻다? 일정하게 변한다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은 바로 얘가 되겠죠. 그러므로 가는 기억, 나는 이응이 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바로 자유낙하 이렇게 나와 있죠. B는 수평으로 던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군. 자, 따라서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A, B 연직 방향은 서로 오호, 속력 같아야죠. 왜? 중력과 속도가 서로 같으니까 속력 변화도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리고 A, B의 연직 방향 가속도는 같다. 일정한 가속도를 받는다고 했죠? 그 가속도를 뭐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요, 힘의 크기를 묻는데, 힘의 크기는 무엇이다?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어떠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A가 B보다 질량이 크다. 따라서 힘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묻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다? 중력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항상 중력의 방향은 어떻다? 연직 방향이다. 이렇습니다. 이해가셨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을 더 확장시킨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가 속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지면에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경로가 이렇게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계속 떨어지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것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공유선이다가 되겠죠.
그럼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것이 가장 빠른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C가 더 빠르겠죠. 자,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한 중력은요 라고 했는데 질량이 M인 세 공 A, B, C입니다. 즉 질량이 서로 같죠. 자, 중력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요? 질량에 비례하죠. 그러므로 요 니은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현상은 중력에 의한 운동이죠.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때요? 일정해야죠.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질량이 2m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 D가 되겠군요.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V의 속도로 발사시키면 C와 같은 운동을 한답니다. 오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속도 V로 발사된 공 C라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무엇을 변경했다라고 보면 질량이죠. 질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중력과 속도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하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똑같은 중력과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상태니까 C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두 문제를 선별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날아가는가? 이것이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날아갈까요? 똑똑한 학생 벌써 대답이 되겠죠.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해가셨죠? 무조건 떨어질 때까지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해석해 봅니다. 수평 방향으로 2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체는요 2초 뒤에 지면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A와 B는 같은 높이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니까 A와 B는요 동시에 떨어지겠죠. 오케이. 자, 동시에 떨어지는 조건 어떻다? 높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죠. 그러므로 A는 2초 동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날아가게 되니까 몇 미터를 이동한다? 40m 이동하겠죠. 그러므로 기억이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A와 B는 지금 같은 높이니까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지면에 도착할 때 B의 속력은요? 라고 물었죠. 자,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10이네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1초 동안의 속력이 얼마 변한다? 10이 변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2초 동안 진행이 되는 거니까 2초 동안 변화된 속력의 양은 얼마가 된다? 20m/s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20m/s가 된다는 것은 맞는 문장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을 우리가 풀어봐야 합니다. 자, 15번을 풀 때요. 지금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A와 B를 살펴볼게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높이가 같다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럼 같은 시간이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날아가요? B가 2배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정리하면 뭘까요?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2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때 이 속력은 무슨 속력일까요? 바로 수평방향 속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까요? 이번에는 A와 C겠죠. A와 C는 높이가 어떨까요? 높이가 다르므로 동시에 떨어져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요? 당연히 따로따로 떨어지겠죠. 그럼 누가 먼저? A가 먼저 떨어지겠죠. 확인되었나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어때요? 수평 이동거리가 같네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A의 속력이 누구의? C의 속력보다 어떻다? 크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2배인가요? 라고 정확히 묻는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뭐다?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오늘 첫 수업에는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확인합니다. 걸린 시간은 A와 C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유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가속도의 방향은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에 의한 운동은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던져진 순간에 A의 속력은 C의 속력의 2배보다 어떻다? 작다? 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맞나요? 라고 묻겠죠? 설명해 줘야겠군요. 방법이 없군요. 자, 그렇다면 H는 2분의 1 GT 제곱인데요. 그럼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고 높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2가 됩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얘가 A, 얘가 C예요. 그러면 시간의 비는요? 1대 제곱근의 관계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속력의 비는요? 이동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곱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얘가 루트 2, 얘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A의 속력은 C의 몇 배다? 루트 2배다. 따라서 2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